상암동 김반장. 2주에 한 번 만나는 상암동 김반장 김경일 회계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안 반가워요. 왜냐하면 네.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스타항공이 지금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이스타항공 관련된 얘기를 거의 초반부터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네. 인수 포기하겠다고 제주항공이 공시한 거죠? 네. 오늘자로 이제 공시를 했는데요. 인수를 포기한 이유가 약간 어려운 단어들입니다. 진술 보장의 중요한 위반 미시정 및 거래 종결기한 도과로 인한 주식 매매 계약 해제 이렇게 한국말이에요? 발표했습니다. 그러게요. 해석해 주세요. 뭐 사흘 3일 논쟁도 있고 합니다만은 네네. 진술 보장의 중요한 위반 미시정이다. 아직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생생경제에서 이제 PD님과 말씀을 나눴던 건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체불임금을 둘러싼 이스타항공 사측과 그리고 제주항공 이상직 일가와의 핑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이러기 위해서는 뭔가 특약이 있을 거다. 주식 매매 계약에 부수되는 매매 특약이 있을 것이고 이게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그리고 이후에 뭐 열흘 정도 지나서 언론 보도에서 고용 및 뭐 구조조정과 관련한 특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네. 이와 같은 보도도 있었는데요. 마찬가지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이라든가 구조조정에 따른 특약이 있었고 그것이 미이행됐다는 이유로 즉 제주항공 측은 이스타항공 측에 야 너희 지금 직원이 총 1,600명인데 몇 명을 잘라가지고 와라. 그래야 우리가 인수합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와 같은 특약을 제시하고 그것이 지금 현재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인수를 포기한 이유가 진술 보장의 중요한 위반 미시정인데 네. 우리 회계사님이 그때 우리가 방송에서 분명히 추측이고 개인의 의견이지만 말할 수 없는 특약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 그 특약이 아마 구조조정에 대한 거 아니겠냐 그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스타항공 노조위원장 인터뷰했을 때 네. 위원장께서도 그런 심증 어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뭐 사건 초기부터 이렇게 노동조합 분들과도 뭐 여러 차례 그리고 여러 곳을 뭐 민주당 사압 그리고 이스타항공 앞 뭐 심지어 제주항공 앞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좀 개인적으로는 화가 많이 치밀어 오릅니다. 뭐 약간 울컥해서 하는 말씀을 드리자면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지 올해로 5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태일 열사가 남긴 말씀 중에 하나가 나에게 대학생 친구 하나 있었으면이었거든요. 저는 이게 지금 좋다 이겁니다. 인수합병 좋다 이거고 다 좋은데 지금 이분들이 거리로 나서고 나앉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체불임금이거든요. 네. 임금이 밀리고 있단 말입니다. 2월 이후로 임금을 못 받고 있어요. 다들 가정에서는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5개월, 6개월째 임금을 못 받고 있다. 하루하루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시는 거거든요. 저는 50년 전에 전태일 열사가 대학생 친구 하나 있었다면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분들에게 제대로 된 국회의원 친구 한 명 있었으면 이거 해결됩니다. 제가 정치적 수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체불임금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이 있고 형벌도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거 해결돼야 되거든요. 저 체불임금에 관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되고 한 사례를 들어본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스타항공 노조위원장하고 인터뷰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생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여쭸거든요. 또 굉장히 와이프한테 굉장히 미안해하는 마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근데 국토부에서는 이스타항공 측에 플랜 B를 준비해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국토부에서 플랜 B를 준비한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준비해라라고 얘기를 해서 이스타항공이 지금 근데 올해 1분기 자본 총계가 1,042억 원? 그러니까 이미 완전 마이너스, 이미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데 어떻게 이게 자력을 회복이 불가능할 텐데 플랜 B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우선은 자꾸 체불임금에 대해서 체불임금 나아가서 이제 미지급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오고 가고 그것을 마치 인수합병의 중요한 어떤 인수합병이 실패한 사유로 내밀고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뭐 회계 전문가분들 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건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이미 딜이 끝나고 수사조차도 끝난 시점에서는 미지급금이 딜에 영향을 미친다. 이건 있을 수 없고 뭐 상식에
회계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에는 지식에는 절대 반하는 내용입니다. 네, 자꾸 네. 엉뚱한 것으로 이제 사태를 호도하지 말고 그리고 국토부라든가 그리고 민주당이 사건 해결에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면 우선은 체불임금은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된다. 살아야 되니까. 예. 그리고 네. 그걸 해결할 수단은 많을 거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초반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상암동 김 반장과 함께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감 갖고 이 문제는 계속해서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조사를 제가 부탁드린 게 네. 최근에 아파트 한 동을 매입한 사모펀드가 있어서 아주 화제가 되고 있어요. 예, 이게 그렇습니다. 운용회사가 한 거죠. 투자회사가. 흔히 화제가 되고 있는 이제 사모펀드이죠. 이지스 이제 사모펀드라는 곳에서 네. 강남에 소재하는 아파트 한 동을 매입해서 여러 가지 화제가 됐고요. 몇몇 언론 보도들에서는 이것이 그간의 부동산 규제를 부동산 세법의 강한 뭐 세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네. 사용되었다 이런 보도들이 이제 연달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에서 지적하는 부동산 규제 회피를 위해 조성된 펀드라는 게 팩트가 맞습니까? 뭘 어떻게 회피하겠다는 거예요? 저 역시 좀 그 부분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그게 과연 될까? 이게 지금 오늘 다른 기사 하나가 있더라고요. 일반적인 기조와는 다른 기사가 하나 있던데 그 기사에 따르면 이제 내용은 지금 사모펀드 이지스 자산운용이라고 하는 곳이 아파트 한 동을 매입했는데 최근에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전혀 피할 구석이 없다. 그건 당연하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세법 지식으로 봐도 이지스 자산운용이 현행 바뀐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지스 자산운용 측도 우리는 부동산 세법을 그리고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리모델링 후에 보다 나은 임대 수익, 나아가서는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므로 어떤 규제 회피 목적의 그런 이제 자산 매입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세무사님과 함께 이번에 바뀐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뤘는데 네. 그 바뀐 부동산 세법에 적용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네. 사모펀드가 부동산을 산 거에 대해서 네네. 그러니까 임대사업법인과 동일한 규제를 받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제 사실 현 정부 초기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의아스럽기는 했습니다만은 부동산 급등 문제 그리고 아파트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떤 의안을 들고 나왔었냐면 개인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그에 따른 이제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문제를 해결하겠다. 한번 이제 요로에 계신 분께도 사석에서 한번 들어봤었는데 취지는 그런 것이더라고요. 공공이 공급해야 할 아파트 주택 공급의 문제를 이렇게 개인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많은 주택을 보유하면서 시장에 이렇게 풀어놓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른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들이 많이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되면 아파트 가격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듣고서 의아했던 게 그겁니다. 아니 그게 이렇게 살짝 이면을 놓고 보면 그게 어떻게 돼버리냐면 강남에 A라는 아주머니가 계셔서 국민주택 규모의 32평 규모의 아파트를 10채, 20채를 매입한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버려도 혜택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개인이니까. 그렇게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했고 그분들이 이제 그 정부의 취지에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많이 주택 가격이 오히려 상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정부에서는 최근에 단행된 규제 조치에 따라서 소급해서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특례를 없애나가겠다. 하니까 이제 또 그분들 이미 기존에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면요. 네네. 일단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강남 아파트 한 통을 통째로 매입하는 사모펀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놀랐는데 일단 회계사님 말씀에 따르면 이게 법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다. 할 수 있는 투자고 그리고 임대사업법인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하면서 얘기를 조금 확대하셨던 건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제 임대사업자들에게 굉장히 혜택을 많이 줬는데 사실은 예상했던 것처럼 부동산 값을 내리는 데 별 효과가 없었고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번에 그 세제 개정안에
오히려 조금 소급 적용해서 네. 혜택을 줄이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가 있었다라는 얘기까지 하셨어요. 네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건 거예요. 결국은 이 이지스 자산운용이 강남 아파트 한 통 투자로 매입한 게 주판을 막 이렇게 두들겨 봤어요. 근데 세금도 많이 내. 이제 710 지나서. 네네. 근데도 계산해 보니까 벌 돈이 더 많은 거예요. 맞아요. 네. 저는 이게 결국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투자 대비 수익 많이 나는 건 부동산뿐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의가 드는 네. 거예요. 2주 2주 전 내지는 이제 4주 전쯤에 이 자리에서 이제 저희가 서로 저는 PD님 눈치 보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던 게 그거였죠. 지금 아파트 가격 잡겠다고 여러 규제들을 늘어놓는데 네. 어떻게 보면 자칫 반시장적인 조처마저 내놓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자꾸 자금들이 쏠리는 이유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이유는 자금들이 갈 데가 코스닥 시장이라든가 없었다. 자본시장으로 못 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보시다시피 어제 오늘 뭐 당일만 하더라도 각종 사모펀드에 대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못 가죠 그쪽으로.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와 같은 사모펀드라든가 코스닥 자본시장들의 자금 흐름을 정상화시켜주면 그쪽으로 자금의 물꼬만 터주더라도 아파트 가격을 잡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게 사모펀드를 건강하게 양성할 수 있는 맞습니다. 정책들을 만들어주면 산업자본에 좀 기초 역할을 해주지 않겠냐 그렇죠. 했는데 사모펀드가 결국은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 그렇죠. 거예요. 이제 심지어는. 맞습니다. 이거 잘 되면 이제 사모펀드에서 계속 이렇게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지스 자산운용을 뭐 욕만 할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이제 오늘 이제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불법 대출이 있다는 건 이제 밝혀졌습니다만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사건의 있죠. 전모라고 하는 것은 사모펀드마저도 본인들 스스로도 이것을 자본시장에 돈을 밀어넣는 것보다는 아파트 시장에 아파트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하고 하는 게 훨씬 아무리 규제를 때리더라도 뭐 70% 80%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그러고서 남는 이득이 일반적인 자본시장에 산업자본에 넣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참 씁쓸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아까 전에 심상정 의원도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문제보다 본질적으로 결국 답은 부동산인가 이런 회의가 들어서 이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아까 새마을금고에서 대출해준 부분 그 부분은 법을 위반했다 했는데 그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이제 양측의 답변이 다른데요. 다른가요? 이제 이지스 자산운용은 우리가 이것을 사업비다. 부동산 구입 비용이 아니라 본인들 본연의 사업 비용이므로 그와 같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 같고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제 새마을금고라든가 그리고 기타 금융감독원이라든가 금융 이제 관리 감독하는 기관에선 주택 매입에 그리고 아파트 매입에 쓰였으므로 그와 같은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맞다. 제가 봐서도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히 금융감독원의 입장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부동산 대출 규제 초과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회수하는 것게 그렇죠. 맞다. 네. 그러니까 자금의 용도가 뚜렷하게 꼬리표를 달고 아파트 구입에 쓰였으므로 그와 같은 이제 부동산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네. 지금 4874님이 김 반장님 그렇다면 집값 잡기 위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제 뭐 제가 부동산 전문가라고 한 번도 자임해 본 적도 없고 심지어는 뭐 어떻게 중이 제 머리를 깎겠습니까? 저는 뭐 간접적인 그리고 일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이제 많은 여당 의원들도 그 이후로 제가 말씀드린 뭐 인과관계 넣겠습니다만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본시장을 훨씬 건전하게 해야 된다. 코스닥 자본시장 많은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흉악법 잡범들이 드나들거든요. 요즘 자본시장은 사채업자들 심지어는 조폭자금도 들어오거든요. 이건 실제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판결문에도 나온 이런 혼탁한 자본시장을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표현을 좀 깨끗하게 해서 일반적인 자금 시중의 자금들이 산업자본으로 그리고 이와 같은 펀드 자본으로 자본시장으로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게 물꼬를 터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힘들다.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한 노력들이 대중적인 요법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계속 막는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고 네. 결국은 그 투자자들이 돈이 될 수 있는 다른 물꼬를 터주는 게 중요하다. 그게 건강한 자본주의 시장이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오늘 오전에 금융감독원에서 옵티머스 사태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네. 정말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해서 너무 예. 죄송한데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다뤘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부동산 개발 투자로 자금을 맞습니다. 유용했어요. 맞습니다. 결국 기승전 부동산인 거예요. 예. 사모펀드가. 근데 예. 그게 또 불법은 아니고. 그렇죠. 이걸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뭐 방법이 없을까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리에서도 이제 사모펀드 얘기 안에서 많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었는데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점점 완화해 왔었고 누구든지 뭐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해놨는데요. 사모펀드 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전문가들이 금융당국의 규제를 적게 받고 덜 받고 심지어는 거의 안 받는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 니들끼리 한번 해봐라는 49명 이하로 모여가지고 니들끼리 잘해봐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장이 아무런 규제도 최소한의 어떤 뭐 금융 허들은 지식 있어야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력이라든가 이런 검증도 없이 선수들끼리 모이라고 해놓으니까 오만 사람들이 다 모인 거죠. 진짜 선수들이 모인 그렇죠. 거죠. 예, 전과자들, 자본시장에 뭐 전과자들이라고 하면 사채업자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폭자금들도 들어오거든요. 그렇군요. 그건 난장판이 되는 거죠. 지금 4396님은 사모펀드는 기업 투자가 우선해야죠. 부동산은 법인 투자는 금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8656님은 지금 방송 듣고 있는데 회 계사님 말씀하시면서 울컥하시는 게 느껴지네요. 아마 아까 우리가 이스타항공. 예. 저도 위원장님이랑 PD님 인터뷰하는 거 들었는데 생계 어떻게 유지 중이냐고 물으셨을 때 차마 대답하지 못했던 거 기억합니다. 저도 가장으로서 너무 공감돼서 울컥하네요. 정부가 나서서 밀린 임금 처리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네. 하실 말씀 많으신 거는 이주하시고요. 오늘도 다양한 사건들 조사해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상암동 김반장의 김경률 회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답 세금이었죠? 네, 제가 친절하게 말씀드렸습니다. 9509님, 이번 달은 재산세까지 각종 낼 세금들이 많네요. 1515님, 세금 많이 내야 나라가 풍요로워지죠 하셨어요. 와, 정말 풍요로운 풍성한 마음을 가진 분이십니다. 9651님, 돈 많이 벌어 세금도 많이 내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뭐 월급쟁이들이 답이 있나요? 그냥 지금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7734님, 정답 애국심 하셨어요. 네, 세금 꼬박꼬박 내는 거 그거 굉장한 애국심의 발현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4529님, 생생경제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저는 시장에서 호떡 팔고 있는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드네요. 생생경제 감사합니다. 8713님, 저 요즘 너무 어려워서 죽겠어요. 빨리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살 수 있기만 기다리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6742님,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명하게 납세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2458님은 정답 보내주시면서 비가 계속 오네요 보내주셨는데 정말 비가 계속 오네요. 비 때문에 피해 없기를 간절히 기원해봅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올게요.